안녕하십니까, 임금용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1년 제1회 회로이론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RLC 직렬회로에서 시정수 값이 작을수록 과도현상이 소멸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서 얘기하는 과도현상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어떤 부하에 전원을 인가하면 전류가 흐르겠죠. 요 전류가 여기가 이제 그 부하에 맞는 전격 전류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원을 딱 연결하는 순간 전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흐를까요? 아니죠.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정상 범위에 도달하는 그 구간, 요 구간을 과도현상 구간이라고 해요.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또 과도현상이라고 합니다. 요걸 지금 과도현상이라고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시정수는 뭐냐면 여기 정상치 값의 63.2%까지 도달하는 시간, 요 시간을 우리는 시정수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시정수 값이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 도달하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죠. 도달하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예요. 도달하는 시간이 짧으면 과도현상은 도달하는 63.2%가 여기. 시정수 시간이 짧으면 과도현상이 끝나는 지점도 짧아지겠죠. 그래서 시정수가 작을수록 과도현상이 소멸되는 시간은 짧아진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2번 RL 직렬회로에서 전류의 값이 이런 값을 가질 때 순시전압은 어떻게 표시되는가? 단 파이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이다. 자, 이 문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내가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이제 순시 전압, 그 순간의 전압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순시 전압은 그 순간의 전류값에다가 임피던스를 곱합니다. 요거는 ohm의 법칙, V는 IR, 여기서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는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 얘가 순시 전압일 때는 요 전류가 순시 전류가 되겠죠. 요렇게 나타내는 게 순시 값이에요. 예, 그래서 얘는 여기 I, 소문자 I로 이렇게 표시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구하고, RL 직렬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느립니다. 그러니까 요런 내용이에요. 요게 이제 전압이면 RL 직렬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이만큼 느려요. 위상이 느리게 진행을 합니다. 어떤 회로? RL 직렬회로에서는.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는 전압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압을 기준으로 보면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빠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빠릅니다. 그래서 요 위상 표시하는 요 파이에 플러스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 전류의 위상보다 빠르다 해서 플러스 파이 위상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상이 더 더해지는 겁니다. 빠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이제 위상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는 우리 어떻게 나타내죠? 임피던스는 전류 플러스 J 리액턴스 이렇게 나타내고요. 얘를 크기로 나타낼 때는 전류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크기를 나타내죠. 그리고 여기서 X 리액턴스는 요게 RL 직렬회로예요. 그죠? 그래서 리액턴스는 RL 직렬회로에서는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고, 이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한 전류값에다가 요 임피던스를 곱한 값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1번이 나오는 건데, 이거 이해가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암기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3번 전압이 이런 값을 갖고 RL 직렬회로에 가할 때 제3 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은 몇 암페어인가?
자, 요런 식으로 주어진 거 우리 뭐라고 하죠? 요걸 비정연파라고 합니다. 비정연파. 비정연파는 직류분 더하기 기본파 더하기 고조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직류분에는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숫자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숫자만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직류분은 존재하지 않는 비정연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파, 고조파가 있는데 기본파, 고조파를 어떻게 구분하냐? 요 오메가 앞에 숫자가 아무것도 없으면 기본파. 이렇게 요 앞에 숫자가 3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3고조파. 오메가 앞에 숫자가 여기 5지요? 그럼 얘는 5고조파란 얘기예요. 얘는 3고조파의 전압, 얘는 5고조파의 전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요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죠? 제 3고조파의 전류의 시료값이에요. 자, 우선 전류는 어떻게 구하죠? 오음의 법칙. I는 임피던스분의 V. 이렇게 구하죠. 그런데 3고조파의 전류값. 그러면 3고조파의 전류를 구하려면 3고조파의 임피던스와 3고조파의 전압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료값이라고 했으니까 3고조파의 전압에 시료값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우리 시료값은 어떻게 구하죠? 시료값?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서 시료값을 구하죠. 자, 여기서 보면 3고조파의 전압의 시료값이에요. 그러면 우리 요 비정연파에서 고조파 구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메가 앞에 숫자 보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 오메가 앞에 여기 3자 있네요. 그럼 얘가 3고조파 전압이 되고요. 요 3고조파 전압의 시료값은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눈다고 했어요. 이 고조파의 최대값은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최대값입니다. 얘가 최대값이에요. 그럼 요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누면 전압의 시료값, 3고조파의 시료값은 150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 150 계산이 됐죠. 그리고 임피던스 값인데 임피던스 우리 좀 전에도 했지만 임피던스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R 플러스 J 리액턴스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근데 여기 RL 직렬회로랍니다. 그럼 요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오메가 L로 계산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임피던스도 3고조파 임피던스예요. 그죠? 우리 고조파 구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메가 앞에 숫자를 보고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역시 3고조파 임피던스는 오메가 앞에 3이 이렇게 적용되면 돼요. 그럼 얘가 3고조파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3고조파 임피던스 어떻게 구해요? 저항의 제곱 플러스 여기 리액턴스 값 3 오메가 L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구할 수가 있죠. 요게 3고조파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전압 8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이 2옴이네요. 얘가 2옴이네요. 그러면 2 곱하기 3은 6의 제곱 루트 얘가 3고조파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고조파의 전류의 시료값은 3고조파 임피던스 루트 8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얘가 6이죠. 6의 제곱 분의 3고조파 전압의 시료값 150 나왔죠. 150 적용하면 이때 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은 15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요런 유형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거 직접 풀어 보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4번 분포정수 전송회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답은 3번 무손실 회로와 무해용 회로의 감쇄정수는 루트 RG 이게 저항이고 컨덕턴스가 되겠죠. 요 값이 아니고요. 무손실 회로 감쇄정수는 0입니다. 0.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1, 2, 4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5번 대칭 좌표법에 관한 설명이 아닌 건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비대칭 삼상회로의 접지식 회로에는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영상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는 거고요. 1, 2, 3번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6번 임피던스 함수가 이런 값으로 주어지는 2단자 회로망의 직류 전류 3A를 흘렸을 때 이 회로망의 정상 상태에서의 단자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단자 전압. 전압은 어떻게 구하죠? 전류와 임피던스를 곱해서 구하죠. 그런데 이때 이 전류가 직류 전류랍니다. 직류에서는 주파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요 임피던스 값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 여기에서의 요 S가 뭘 뜻하냐면 J오메가를 뜻합니다. J오메가. 자, J오메가. 여기서의 오메가는 J, 2파이 F를 의미하겠죠. 그죠? 네, 오메가는 2파이 F, 각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F 뭐예요? 주파수죠, 주파수. 그런데 직류 전류에는 주파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얘가 0. 0이면 얘도 0. 0. 그래서 S가 들어간 부분에 0, 0, 여기도 S 있네요. 0 적용하면 임피던스는 몇 옴이란 얘기예요? 30옴. 네, 그래서 임피던스는 30옴입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3A, 임피던스 30옴 계산하면 몇 볼트? 90볼트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이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67번 전압이 이런 값을 갖고 전류가 이런 값을 가질 때 교류의 평균 전력은 몇 와트인가? 자, 평균 전력, 우선 전력은 전류와 전압을 곱하고 역류를 곱해주죠. 요 전압과 전류는 시료값이에요. 시료값. 우리 좀 전에 시료값 어떻게 구한다고요?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서 구한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보면 전압은 우리 요 오메가 앞에 숫자가 있으면 요 고조파라고 했죠. 그죠? 기본파와 고조파로 되어 있네요. 기본파와 고조파. 그래서 얘가 V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Vm sin 5 오메가 t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압이에요. 요거 뭐라고 그랬죠? 비정연파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기본파, 얘는 오고조파. 전류는 기본파밖에 없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평균 전력을 구할 때 여기 전압과 전류는 같은 파끼리만 곱해집니다. 그러니까 고조파가 다르면, 고조파 차수가 다르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 보면 전류는 기본파밖에 없죠. 그러면 전압의 기본파와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고조파와는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력을 구하면 요 두 개 이렇게 구하는 건데 요게 전압의 최대값, 전류의 최대값이죠. 그러면 시료값을 구하면 전압의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누고 전류의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요. 그리고 코사인 요 세타에서 요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의미하는데 오메가 t 요거 위상차지요. 그죠? 오메가 t 요거 위상차입니다. 여기도 기본파의 위상은 오메가 t. 전류에서도 기본파의 위상은 오메가 t. 서로 위상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각도는 0도.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요거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죠. 2분의 전압의 최대값 곱하기 전류의 최대값 곱하기 코사인 0도면 1이죠. 그래서 얘 정리하면 2분의 1의 전압의 최대값 곱하기 전류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이렇게 나타낸 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 평균 전력 구하는 내용 요것도 자주 나오니까 요것도 알아두세요.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그 다음에 같은 고조파끼리 계산이 된다는 거. 만약에 얘도 이제 5고조파가 있잖아요. 그럼 5고조파끼리 또 계산을 해서 기본파 계산한 전력과 5고조파 계산한 전력을 합쳐서 평균 전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요거 더 자세한 내용은 요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그때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 직접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번 15의 저항 3개를 Y로 결선한 회로를 델타 결선으로 등가 변환하면 저항 1개의 값은 몇 옴인가? 자, 요런 얘기입니다. 예, 저항 1개가 10옴이래요. 이 10옴을 가지고 Y 결선을 했습니다. 요 Y 결선을 같은 값을 갖는 델타 결선으로 변환할 때 요 저항 1개의 값은 얼마냐? 예, 요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공식에 의해서 변환할 수 있는데요. Y를 델타로 변환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Y를 델타로 변환할 때 여기 있는 저항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예요.
요 저항값과 마주보고 있는 거, 요 델타 안에다가 y를 그리고요. 마주보고 있는 건 뭐예요? 여기지요. 그럼 여기에 저항값을 분모에다 두고요. 요거 2개 곱한 값, 요거 2개 곱한 값, 2개 곱한 값, 요거 2개 곱한 값을 다 더합니다. 더해서 분자에다 적용해줘요. 그러면 여기 저항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개의 저항값이 10옴이래요. 그럼 10, 여기 10, 10, 10, 10, 10, 10 다 적용하면 여기의 저항값은 30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변환하는 식이 있으면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꾸는 식도 있어야겠죠. 우선 델타 결선에서 Y로 변환하는 식은 우선 이 결선에서 RA를 구한다 하면 우선 3개의 저항값을 다 더해서 분모에다 적용합니다. B, C, CA. 그리고 지금 얘 구하는 거죠. 이 저항값에 연결되어 있는 저항값 2개를 곱해요. 그럼 이 저항값에 연결되어 있는 거 2개가 어떤 거예요? 여기 RAB와 RCA지요. 2개를 곱해서 분자에다 적용해요. 요게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등가 변환하는 공식입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우리 Y를 델타로 바꿨을 때 여기에 30옴이었죠? 얘네들을 30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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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옴을 적용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10옴이 나와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30옴 3개 더하면 90옴. 30옴 곱하기 30옴은 900옴. 네, 계산하면 10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요 식은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꿔주는 식이다. 그리고 요 식은 Y 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바꿔주는 식이라는 거, 요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Y 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서 답은 30옴이 나왔습니다. 예, 요거 직접 계산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9번 3상 4선식에서 중성선이 필요하지 않아서 중성선을 제거하여 3상 3선식으로 하려고 한다. 이때 중성선의 조건식은 어떻게 되는가? 중성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Y결선, 중성선이 있다는 얘기는 Y결선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해서 1개, 2개, 3개 3상 선이 4개, 중성선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A, B, C상이라고 하면 A상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중성선으로 들어가고요. B상도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중성선으로 들어가고요. C상도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중성선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중성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0A라는 얘기예요. 즉 A상에 흐르는 전류와 B상에 흐르는 전류와 C상에 흐르는 전류를 다 합하면 0A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70번 전류값이 이런 값을 가질 때 시료값은, 자, 요거 보니까 요거 기본파지요? 요거는 오메가 앞에 3이 있기 때문에 3고조파입니다. 그럼 요 전류는 기본파 플러스 3고조파예요. 이거 뭐예요? 비정연파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정연파에서 시료값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해요. 루트 2분의 여기 기본파의 최대값. 이거 뭐예요? 기본파의 시료값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기본파의 시료값, 최대값에다 루트 2를 나누면 우리 시료값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파의 시료값의 제곱, 요건 뭐예요? 2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 3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 쭉 해서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을 한 값을 다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요게 비정연파의 시료값이 돼요. 자, 기본파의 시료값, 요게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눈 것의 제곱. 그 다음에 식에 2고조파는 없고 3고조파가 있네요. 3고조파의 시료값은 최대값 40의 루트 2를 나누면 되죠. 그래서 요 값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요 비정연파 전류의 시료값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 고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35.36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올림하면 39.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예, 요거 직접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비정연파의 시력각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1번. A상이 3V, B상이 E-J3V, C상이 4 플러스 J3V의 3상 불평형 전압에서 영상전압은 몇 볼트인가? 영상전압 구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전압은 A상위 전압 플러스 B상위 전압 플러스 C상위 전압을 3으로 나눈 값이 영상전압이 됩니다. 예, 그래서 A상위 전압 3 플러스 B상위 전압 E-J3 플러스 C상위 전압 4 플러스 J3 요거 하면 뭐 마이너스 J3 플러스 J3 얘는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3으로 나누면 영상전압은 3V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영상전압 말고 불평형 전압에서는 정상전압과 역상전압도 있겠죠. 자, 정상전압 요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정상전압은 V1으로 나타내고요. 얘는 3분의 1의 A상위 전압 플러스 A의 B상위 전압 플러스 A 제곱의 C상위 전압입니다. 얘는 요 A는 뭘 뜻하냐면 크기가 1이고 각도가 120도인 20도인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다가 크기가 1이고 각도가 120도인 값을 곱해줘서 적용을 해줍니다. 얘는 뭐냐면 크기가 1이고 각도가 240도의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C값의 전압에 크기가 1이고 각도가 240인 값을 적용해 줘야 돼요. 그게 정상전압. 자, 역상전압. 역상전압은 V2로 나타내고요. 3분의 1에 A상위 전압 플러스 A제곱의 B상위 전압 플러스 A의 C상위 전압. 이것도 마찬가지로 A제곱은 크기가 1이고 각도가 240도를 의미하고요. A는 크기가 1이고 각도가 120도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 값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영상, 정상, 역상전압. 요거 불평형 전압에서의 공식입니다.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요거 암기하고 요거 영상전압 직접 계산해 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2번 시정수의 의미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우리 시정수가 뭐라고 했죠? 자, 과도현상에서 과도현상이 전원을 인가했을 때 정상 전류치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요 구간을 우리 과도현상이라고 했죠. 여기서 몇 퍼센트? 63.2%까지 올라가는 요 시간을 우리는 시정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과 틀린 설명이 4번에 있습니다. 시정수는 과도기간 중 변화해야 할 양의 0.632%가 아니라 몇 퍼센트? 63.2%라고 했지요. 그래서 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런 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3번 대칭 육상 성형 결선에서 성간전압의 크기와 상전압의 크기의 관계로 옳은 것은, 자,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대칭 육상 성형 결선에서 성간전압과 상전압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성간전압 구하는 공식은 이래요. 이 사인 상수 요건 육상이죠, 그죠? 6분의 파이, 여기서 이 파이 3.14일까요? 아닙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 뒤에는 우리 각도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각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에서의 파이는 몇 도? 180도. 180도. 그러면 얘가 사인 30도 되겠죠? 30도. 곱하기 상전압. 얘가 뭐라고요? 얘가 성간전압, VL. 상전압 VP라고 할게요. VP. 얘 계산한 게 2 곱하기 사인 30도면 2분의 1이죠. 얘는 1입니다. 예, 그래서 1이에요. 그래서 대칭 육상 성형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서로 크기가 같아요.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4번 다음과 같은 비정연파 교류 전압과 전류에 의한 평균 전력은 약 몇 와트인가? 자, 요거 우리 좀 전에 67번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67번에서는 같은 고조파가 전압과 전류에서 같은 고조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본파로만 계산을 했었고, 요거는 전압과 전류에 요
요 사인 뒤에가 오메가 t죠. 그죠? 오메가 t. 얘가 서로 같으면 같은 고조파라고 했어요. 그죠? 얘 같고 얘 같네요. 그죠? 그리고 얘 같고 얘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전력을 따로따로 구해놓고 두 개를 더해주면 평균 전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구해볼게요. 우선 요 내용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에다가 역류를 곱한 값인데 요거 전압의 시료값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전압, 요 전압 파형의 시료값은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누죠? 곱하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눕니다. 그러면 5 루트 2분의 1이 되겠지요. 그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인데 요게 뭐예요? 위상차라고 했어요. 위상차. 우리 차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50도와 30도의 차이 하면 요거 몇 도예요? 20도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30도와 50도의 차이. 이것도 몇 도예요? 20도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요 20도가 나온 건 큰 수에서 그냥 작은 수를 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그 차이를 나타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차를 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큰 위상에서 그냥 작은 위상을 빼주면 돼요. 차이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의 코사인 세타 값은 자,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입니다. 여기서 요 사인 뒤에 있는 얘는 뭐죠? 각도예요, 각도. 그 각도에서 파이는 180도라고 했지요, 그죠? 예. 마이너스 3분의 180도예요. 그럼 요거 60도가 되겠네요, 60도. 그러면 마이너스 60도가 커요, 0도가 커요? 0도가 크겠지요. 그래서 0도에서 마이너스 60도를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0도에서 마이너스 60도 빼면 얘는 몇 도예요? 그냥 60도예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뒤에 얘 고조파와 얘 고조파는 같은 고조파예요. 그죠? 그래서 얘 전압, 시료값 80에다가 루트 2를 나눠서 시료값 구하고요. 얘도 전류가 10분의 1이 최대값이죠. 그래서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누면 요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리고 코사인 뒤에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준다고 했어요. 큰 값에서 작은 값. 자, 얘는 몇 도예요? 마이너스 180 나누기 4네요. 그럼 얘 몇 도예요? 마이너스 45도네요. 45도. 그리고 얘 몇 도예요? 얘는 180에다 2 나누니까 마이너스 90도네요. 자, 마이너스 45도에서 마이너스 90도. 둘 중에 뭐가 더 커요?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얘가 더 큰 거죠. 예, 요거 구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데, 자, 보세요. 요렇게 있어요. 여기가 0점입니다. 1, 2, 3 이렇게 가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이 커요? 마이너스 1이 커요? 마이너스 1이 더 큰 거죠. 그죠?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거잖아요. 각도로 나타내면 여기가 마이너스 90도고 여기가 마이너스 45도예요. 그럼 둘 중에 뭐가 커요?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5도에서 마이너스 90도를 빼준 겁니다. 큰 각도에서 작은 각도를 빼준 거예요. 그럼 얘 몇 나와요? 얘 45도 나오겠네요. 45도. 이게 차이예요, 차이. 그래서 꼭 전압 각도에서 전류 각도를 뺀다. 혹은 전류 각도에서 전압 각도를 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큰 각도에서 그냥 작은 각도 빼주시면 됩니다. 이때의 평균 전력은 여기 더하기 해주는 거죠. 요게 얘네 두 개 구한 평균 전력. 얘가 요거 두 개 계산해서 나온 평균 전력. 그리고 두 개를 더해주면 요때 평균 전력은 12.828W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이런 유형, 이렇게 평균 전력 구해라. 이런 문제 자주 나오니까 요거 왜 이렇게 답이 나왔는지까지 아셔야 됩니다.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5번 회로의 전압비의 전달함수.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하죠. V1이 입력이고 V2가 출력이네요. 자, V1 요거를 요렇게 그려볼까요? 요렇게 그릴 수 있죠. V2 여기가 V1 그죠? V1 입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이에요.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 플러스 여기 걸리는 전압 요 두 개를 더한 값이 입력이고요. 여기 전압이 그냥 출력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입력을 먼저 구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여기 전달함수 구할 때 S함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S함수로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주냐? 그냥 R은 R, C는 CS분의 1로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변환해 줘서 정리하는 거예요. 우선 여기 걸리는 전압은 IR, V는 IR이죠. 이 저항에다가 전류를 곱합니다. 전류, IS를 곱하고 여기다가도 CS분의 1에다가 IS를 곱해줘야 여기 전압이 나오겠죠. 그 두 개를 더해요. IS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IS로 묶고 R 플러스 CS분의 1 이렇게 남습니다. 네, 출력은 그냥 여기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CS분의 1 곱하기 IS. 자, 요거를 입력분의 출력. 이렇게 정리해서 그냥 식만 정리해 놓으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IS 약분 되고요. 얘를 통분하면 분모를 CS로 만들어야죠. 분모 CS 만들면 분자에다도 CS 곱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CS분의 1. 그래서 CS 통분하면 RCS 플러스 1 분의 CS분의 1. 자, 요렇게 번분수죠?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이렇게 정리하면 얘랑 이렇게 약분 되겠네요. 그래서 남는 건 RCS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남겠네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답은 4번. 요런 유형의 문제도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요 회로 이렇게 주고 전달함수 구해라 하는 것들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간단한 것부터 한번 연습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6번 다음 회로의 단자 전압 VAB는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해라. 근데 문제에서 준 게 저항값을 주고 전류값을 줬네요. 그러면 요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볼게요. 요렇게 흐릅니다. 그럼 여기서 전류가 이제 분배가 될 건데 보니까 A, B 단자에 아무것도 연결된 게 없어요. 즉 무부하란 얘기고 무부하란 얘기는 A, B 단자가 개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류는 개방된 곳으로는 흐르지 않아요. 왜냐? 회로라는 건 어떤 걸 회로라고 하냐면 내가 전류가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발된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이것들을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이건 회로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회로는 얘는 이제 회로로 치는 게 아니에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2A의 전류는 모두 다 이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 3옴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네요. V는 IR 흐르는 전류 2A 저항값 3옴 하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6V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직접 계산해 보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7번 fs 함수의 라플라스 역변환은 라플라스 역변환 구하는 식이 있죠. 그죠? 우선 요 s 함수를 부분분수로 나눕니다. 부분분수로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모를 나눈다는 얘기예요. 즉 요런 식으로 분모를 이렇게 나눠요. 분모를 이렇게 나누면 분모의 어떤 수, 분모의 어떤 수가 계산이 되면 이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부분분수를 이렇게 나눠 놓고 A, B를 구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헤비사이드라고 해서 이제 구하는 식이 있는데 요렇게 하는 겁니다. A는 원래에 있는 식에서 A가 포함되어 있는 분모를 지워요. 그러면 S 플러스 1만 남죠. S 플러스 1분의 1. 요 식에서 A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 요 식에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은 몇이에요? 0이죠. S에다 0 적용하면 분모 0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S에다가 0을 적용합니다. 즉 여기다 0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는 1. 그럼 요 값은 1이에요. 그러면 S분의 1 플러스 요번에 이제 B값 구해볼게요. B값도 똑같은 식으로 구해요. 자, 원래의 식에서 B가 포함되어 있는 분모를 지워요. 그럼 뭐만 남아요? S분의 1만 남지요. 여기다가 이 S값에 어떤 값을 적용해 주냐면 B가 포함되어 있는 이 분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값. 이 분모 0으로 만들기 위해서 S에다가 마이너스 1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식에 마이너스 1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1, 그죠?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러면 요 B값은 1이에요.
B 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식은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요 B에 마이너스 1 적용하면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이 식 가지고 이제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됩니다. 자, 우리 라플라스 변환할 때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 나오죠. 역변환하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S분의 1을 역변환, 즉 시간의 함수로 바꿔주면 1이 되고요. 우리 이런 거 있어요. E 마이너스 AT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에 요 마이너스랑 반대의 부호인 플러스를 적용하고 T 앞에 있는 A를 여기다 적어주고 이것분의 1 요렇게 라플라스 변환되는 식이 있습니다. 역변환은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 여기 A 부분이 1이네요. 1. 네, A 부분이 1. 그러면 요거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2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1 T 이렇게 되겠네요. 1은 써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2에 마이너스 T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역 라플라스 요거 하는 방법만 알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8번 시간의 함수가 sin t, 코사인 t의 라플라스 변화는 요거는 암기예요. 암기입니다. 요런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요런 식이 됩니다. 요런 식. 요거 암기예요. 그냥 암기. 이렇게 나오면 라플라스 변환 요거 찾는 겁니다.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9번 저항이 6옴, 요거 XL 뭐죠? 유도성 리액턴스죠. 유도성 리액턴스는 8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요거 유도성 리액턴스는 어떻게 계산돼요? 오메가 L로 계산돼요. 그러면 요거 어떤 회로지요? RL 직렬 회로지요. RL 직렬 회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서 전압이 이런 전압이 인가하였을 때 회로에서의 소비되는 무효전력은 몇 킬로바인가? 자, 무효전력 물어봤습니다. 무효전력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전류값의 제곱에 리액턴스 값을 곱해서 무효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전류부터 구해볼까요?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V지요. 임피던스 어떻게 나타내죠?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리액턴스가 유도성 리액턴스예요. 그리고 요걸 크기로 나타내면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의 루트 요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임피던스 값을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값의 제곱 요거 하면 저항 6옴의 제곱 플러스 유도성 리액턴스 8옴의 제곱의 루트 분의 전압 요거는 순식값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적용되는 값은 우리 계산할 때 적용하는 건 실효값,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값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요 순식값에서 실효값 어떻게 구해요? 최대값에다가 루트 2 나누면 실효값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최대값에다가 루트 2 나눠서 적용하면 이때 전류는 20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20A 적용하고 20A의 제곱 요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 8옴 8 곱합니다. 그러면 얘는 전류 암페어와 유도성 리액턴스 옴이 곱해져 가지고 얘는 그냥 무효전력 바예요. 바. 근데 문제에서는 킬로바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준 거예요. 왜냐? 단위 변환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주면 킬로바가 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3.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요거 직접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0번 RLC 직렬 회로에서 저항이 100옴, 인덕턴스가 5mH, 캐피턴스가 2마이크로파라드일 때 이 회로는 자, 보기를 보니까 뭐 과제동, 무제동, 임계제동, 부족제동 중에 골라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도응답 특성이라고 하는 건데, 자, 과도응답 특성 값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저항의 제곱 값이 캐피턴스분의 인덕턴스를 4배한 값보다 크면 과제동, 무진동. 이런 값을 가지면 서로 같으면 임계제동, 임계진동. 얘가 더 크면 부족제동, 감세진동입니다. 그러면 자, 한번 계산해서 넣어볼까요? 저항의 제곱은 만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C분의 4L. 자, C, 캐피시턴스. 이 마이크로 파라드입니다. 이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적용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여긴 밀리네요, 밀리.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래서 밀리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해서 기본 단위 헨리로 적용하면 4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여기 적용하면 뭐예요? 얘도 만 나오네요. 그럼 얘랑 값이 같아요. 같네요. 그러면 임계제동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3번. 예, 요 내용도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거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요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저항의 제곱을 없애면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그래서 R 저항값이 C분의 4L의 루트 씌운 값보다 크면 과제동, 같으면 임계제동, 이쪽이 더 크면 부족제동.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정리한 것들도 있으니까 요거와 이거는 같은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제1회 전기산업기사 회로이론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그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공부해 주시고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해설 한번 써보시고 그냥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면 다음에 또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에 또 적어보고 그 다음에 또 적어보면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답은 이거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목표 60점입니다. 문제에서 답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1번부터 다시 복습 한번 하시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